예, 이번에 간 곳은 정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한 달 전에 간 거예요. 2월 23일인가? 그때 간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잘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막 이것저것 하면서 하기가 싫은 마음에 막 녹음했다가 지우기도 하고, 또 다시 엎었다가 다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시간이 많이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더는 미루기도 좀 그렇고, 또 다음 주에 또 예약이 있다 보니까 그거 녹음할 시간도 좀 벌려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좀 내려놓고, 또 그냥 기억나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다행히 블로그에 제가 미리 글을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차근차근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대는 저는 지하철을 타니까 5호선에 광화문역에 내리셔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자주 가던 업장을 계속 가다 보니까 가는 길이 썩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길을 걸으니까. 근데 여기는 처음 가는 업장이다 보니까 좀 가는 길도 새롭고 또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정대 가격은 디너 30만 원입니다. 런치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디너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5시 반, 2부는 7시 반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예약은 저희가 흔히 쓰는 캐치 테이블 어플이 아니라 에그라는 어플로 예약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에그는 욜크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약 오픈 하루 전날에 예약을 열어주고 유료 구독자들에게 먼저 예약권을 주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름 있는 업장, 유명한 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구독자들이 먼저 예약을 하다 보니까 다음 사람들이 예약을 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연히 또 운이 좋게 취소석이 나온 걸 잡아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이 업장을, 에그에 있는 업장을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욜크 구독하시면 되고, 또 그냥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그냥 취소석 잡아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소는 제가 상세 주소로 찍어 놓을 테니까 자차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차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발레 파킹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약 시간 전에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기도 하시라처럼 따로 예약석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약 시간 7시 반이다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 전에는 입장을 시켜주시니까 그 시간대 그냥 맞춰서 가시면 돼요. 5시 반이면 5시 한 25분, 20분, 8시 예약이다 그럼 7시 한 50분 이쯤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식사에 대해서 이제 어땠냐고 생각하면은 되게 만족한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랑 좀 다른 영역에서 정점을 느낀 식사 같은 거였어요. 되게 맛있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론 좀 애매한 피스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또 접객도 되게 친절하고 좋았고요. 매니저분이 또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것도 있고 셰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시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또 잘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음식부터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음식은 대게가 나왔는데 울진산 대게라고 합니다. 대게라는 음식 자체에 대한 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맛있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따뜻한 그릇에 나오고 내장에 비빈 살도 있고 위에 따뜻하게 새우로 만든 안카케 소스를 얹어서 나온 것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이거는 대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나오더라도 맛있게 드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게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먹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30만 원대 업장이고 또 처음 가는 업장인 상황에서 첫 음식부터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울진산 대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대게로 유명한 데가 울진, 또 포항, 영덕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좀 각각의 지역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되게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그때 속초였나 어디 갔는데 그냥 찜으로 먹었던 게 제일 인상 깊지, 이렇게 스시야 오마카세에 와가지고 대게를 먹었던 거는 위에 얹은 시소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은 라임이나 이런 걸 뿌린 향 때문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지 대게 자체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나온 거는 이제 삼치입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 생선이 나오길래 처음엔 저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치였어요. 근데 이제
삼치도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재료가 아니에요. 제가 뭐 편식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에 나온 재료라든지 상황을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삼치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없다 보니 이게 나오는 걸 보고 나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훈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특유의 그 햇맛이라 그러죠. 그게 튀는 경우를 제일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게도 좀 애매한데 삼치가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내려놓고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맛있나? 근데 진짜 삼치 맛있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껍질 부분은 바삭할 정도로 약간 탄 게 아닌가? 라고 느낄 정도로 바삭하게 또 짭짤하게 구워져서 나왔고, 살은 진짜 그 찰기, 또 기름짐, 감칠맛 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살에서 느껴지는 햇맛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너무 맛있게 먹은 한 요리였어요. 보통 단골분들이 이 정대에 가면 치자 붙은 생선들이라든지 재료를 맛있게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삼치, 뭐 참치, 뭐 이제 갈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 이 삼치를 왜 맛있게 먹었는지를 먹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두툼하게 두 피스를 썰어주신 그 참치를 딱 먹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 정대에 되게 유명한 재료가 전복이잖아요. 근데 그 전복을 안 먹고 이 삼치를 더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전복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테니 당신 먹는 그 삼치 나 달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한 두세 접시는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되게 맛있게 먹은 삼치였습니다. 제가 삼치에서 이렇게 만족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삼치는 나로도라는 섬에서 가져오시는 거래요. 그 낚시로 삼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그 추자도하고 나로도 두 개가 있는데, 뭐 선도 유지를 위해서 나로도 삼치를 쓰신다고 합니다. 뭐 둘 다 어떤 상황 때문에 선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선도 차이 때문에 선도 유지를 위해서 나로도 삼치를 쓰신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녹음하고 있는데 또 봐도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이제 정대에서 꽤나 유명한 전복입니다. 이 전복 입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대의 간판하고 옆에 큰 화분하고 또 옆에 그득히 쌓여있는 전복 껍질이 있잖아요. 이게 그 정대에서 한창 또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가 돌았던 그 이미, 산미 전복이에요.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가 1kg에 2마리, 산미가 1kg에 3마리라는 얘기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 미수가 작을수록 큰 전복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복은 작은 전복과 이런 큰 전복은 아예 두 개가 다른 재료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맛의 차이가 극명하다고 합니다. 셰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큰 전복을 잘 쓸 수 있었대요. 한 번에 막 100몇십 킬로씩 받아서 쓸 정도로.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큰 전복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대요. 그러니까 구하는 데가 많은 거죠,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큰 전복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미수도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복은 셰프님께서 그렇게 좀 칭찬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먹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맛있는 전복이다라고 얘기해 주긴 하셨지만, 저한테는 전복은 그냥 좀 전복이었어요. 밑에 내장 소스하고 옆에 조금 소금을 담아 주셨는데, 물론 맛있는 전복인 건 알겠어요. 뭐 내장의 영향을 안 받아도 충분히 맛있게, 또 식감도 좋고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잘 씹히고. 그런데 전복은 그냥 전복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삼치를 얘기하면서 전복도 얘기했지만, 전복을 안 먹어서 정대에서 아쉽다라는 느낌은 안 들 정도였어요. 제가 뭐 맛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복은 그냥 저한테 그냥 전복이었다. 물론 맛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복은 전복이었다. 예, 그렇게 이제 닉츠마미 주시고 손질하는 거 좀 찍어봤어요. 처음 가는 업장이다 보니까 셰프님한테 혹시 영상이나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찍어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또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닉츠마미 준비하시는 거, 또 네타 손질하시는 거 이런 거 좀 찍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그 실제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영롱한 빛깔이 막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 눈만한 카메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문어입니다. 엄청 큰 문어가 나왔어요. 이 문어 같은 경우에는 색깔 자체는 저희가 흔히 먹는 스시야에서 많이 먹었던
그 색깔의 빛깔의 문어였는데 크기가 우선 딱 보기만 해도 엄청 크죠. 그리고 또 맛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문어한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대의 문어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문어를 먹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간도 너무 좋고 부드럽게 쪄졌는데 또 그 나름대로 식감도 있고 뭐 간도 좋고 식감도 좋다 보니까 되게 만족스럽게 먹은 문어인 거죠. 게다가 그 위에 뿌려주신 문어 조린 소스도 너무 맛있고 또 제스트가 되게 좋았어요. 보통 이런데 제스트 올리는 게 유자나 앞에 말했던 라임, 뭐 스다치 이런 것들을 뿌리는데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해요. 향도 좋고 적당하게 산미도 나고. 그런데 여기는 한라봉 제스트를 쓰거든요. 특이하게. 저는 처음 봤으니까 특이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은은한 단맛 같은 게 나요. 요리에 단맛이 좀 튀면 좀 맛이 좀 애매한데라는 느낌이 들거나 너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은은하게 요리랑 잘 어울리는 단맛이 나요. 그래서 한라봉을 쓰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문어 다 먹고 밑에 있는 그 조림 소스까지 다 먹어도 맛있게 느낄 정도로 원래 그렇게까지 먹으면 짜서 내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나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맛있게 먹은 문어였습니다. 네, 계속 손질하는 것도 좀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게 금태인가 그럴 거예요. 빛깔도 되게 탱글탱글하니 좋고 저게 뭐 제주도산 금태랬나?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재료를 딱 볼 때 이거는 이제 영상에 안 올리고 블로그 글에만 썼던 거였는데 저거 맛있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촉이 생긴 것 같아요. 저 금태 딱 썰 때 맛있을 것 같은데 저게 구이로 나올란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건 니기리로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죠. 좀 오버했습니다. 또 뭐 브루스타도 꺼내시길래 다 찍어봤어요. 그냥 처음 가는 업장이니까 이것저것 다 찍고 싶더라고요. 김 구우시는 거였습니다. 다음 요리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정대에서 좀 유명한 참치죠. 아까 치자 도는 건 다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치를 써시는데 빛깔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재료 잘 모르는데 빛깔 좋다. 되게 좋은 참치 쓰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디산 참치 쓰시냐 뭐 이런 것들은 안 여쭤봤는데 굉장히 빛깔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중뱃살 썰 때는 제가 인스타 같은데 알고리즘 때문에 초밥을 한번 누르고 나면 계속 그 스시와 관련된 영상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본 스시야의 유명한 영상들에 나올 만큼의 퀄리티의 참치였어요. 비슷해 보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자바라 오토로를 처음 먹어봤는데 저는 저거 어디 영상이든 보든 자바라 오토로는 한 번에 안 썰고 저렇게 여러 번 써는 영상들을 몇 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 야나기바라 그러나요? 저는 초밥왕에서 만화를 봐서 그렇게 불리던데 저 긴 칼이 긴 이유가 재료를 한 번에 썰어내서 재료가 상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저렇게 써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써시냐, 저렇게 여러 번 해서 쓰시냐고 여쭤봤더니 저 자바라 오토로는 살이 너무 연해서 한 번에 썰면 네타가 찢어져가지고 그 니기리용으로 쓰기 어려워서 이렇게 여러 번 썬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치 얘기하다가 왜 참치 유명한 산지들 있잖아요. 뭐 일본을 제외하고 스페인은 축양이라서 좀 다른가? 몰타, 아일랜드 이런데 유명한 산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데 유명하게 나오냐라고 여쭤봤더니 거기 이 참치가 회유어여서 가능한 거래요. 그러니까 난 곳에서 다시 또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 생선을 회유어라고 하는데 참치가 그런 회유어라서 그쪽에서 다시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자유롭게 좋은 참치를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손질하시다가 옆에 잘 구워서 나오는 생선이 있길래 봤더니 그거 가마도로였어요. 가마도로를 스테이크 형태로 구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와사비를 너무 많이 얹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와사비 말고도 시치미를 막 그득하게 뿌리시는 거라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맵지 않나? 저렇게 하면 생선 맛을 다 느끼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그 와사비나 시치미 올린 게 전혀 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기름진 그 가마도로 스테이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렇게 바싹 구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생선을 너무 바짝 그러니까 좀 많이 구워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생선구이를 못 넘는 것 같아.
그냥 생선구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맛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운 건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열심히 성실하게 보조 셰프님이 굽고 계셨던 김에 싸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먹은 평은 아까 했던 대로죠. 다음은 이제 그 샤리 위에 시라꼬를 얹어서 주시는 요리였는데, 셰프님이랑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요때 딱 그 얘기할 타이밍이 돼서 그 음식 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제가 처음 정대 거를 앞에 있는 몇 개를 먹었을 때 간이 좀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셰프님한테 간이 좀 이쪽 음식은 좀 센가 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셰프님이 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음식 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내야 되는 요리의 간이 있고, 또 약간 간을 적게 해야 되는 요리가 있고, 또 간을 정확하게 강하게 해야 되는 요리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간을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셰프님이랑 나눈 내용이었는데 그냥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맛있게 요리를 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느낌이었어요. 뭐 모든 셰프님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밥 위에 꼬치에 꽂아서 구워 나온 시라꼬를 얹어 주셨어요. 근데 꼬치에서 빼는데 막 지글지글 소리가 날 정도로 뜨겁게 익혀져서 나오더라고요. 조심히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라꼬를 밥에 비벼서 이렇게 크림 리조또처럼 먹는 방식을 그 앞선 스시야에서 좀 자주 먹다 보니까 비슷한 맛이겠거니 하고 먹었는데, 물론 맛은 뭐 대동소이했어요. 근데 입에 느껴지는 식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과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봉봉, 코코넛 봉봉 아세요, 음료? 그 안에 있는 젤리 같은 게 입에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뭐 단단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 좀 연한 푸딩 같은, 연한 젤리 같은 질감이 느껴질 정도의 식감이었어요. 뭐 신선하게 잘 관리를 하고 맛있게 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입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라꼬는 먹을 때마다 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맛있게 느끼는가. 생선의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뭐 맛있는 건 어쩔 수 없죠. 다음 나온 게 마지막 치마미로 이제 갈치가 나왔습니다. 아, 빛깔 진짜 죽여주네요. 약간 중세시대 기사 갑옷 같기도 하고, 예, 오버 좀 해봤습니다. 하나도 안 웃긴데. 예, 우선 저는 갈치파니까 저런 구이가 나올 때, 구이가 갈치로 나올 때는 항상 만족해요. 늘 맛있게 먹고. 근데 뭐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건 당연하고, 간도 좋고, 기름기도 좋고, 또 무 오롯이를 올리고 나니까 조금이나마 튀일 것 같은 좀 과한 기름기나 아니면은 생선의 비린 느낌이라든지 좀 그런 좀 남을 만한 부족한 것들을 좀 씻어내는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한 점 먹고 또 옆에 주신 무절임 먹고 이러니까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혀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맘이었습니다. 갈치파한테는 갈치는 구이로 나오면 다 좋아요, 그냥. 예, 정대는 이제 저 그림이 되게 유명하죠. 그 사이토에서, 셰프님이 사이토에서 배우신 분이니까 그 사이토에서 하시는 걸로 유명한 모습인데, 저는 저렇게 깔아놓는 게 비주얼 외에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저게 막 음식이 마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때쯤 이제 셰프님이랑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됐어요. 원래 초반 업장에 가면 셰프님한테 별로 말 안 걸고 음식만 먹는데, 셰프님이 또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말을 할 때 이제 여쭤봤는데, 저게 음식 온도 조절을 위한 거래요. 네타 온도 조절을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손님이, 아주 예전이죠. 예전에는 손님이 딱 앞에 앉으면 앞에 유리막으로 그 냉장고 형태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재료를 차갑게 준비를 하고 손님이 어떤 재료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썰어내서 이렇게 쥐어주시는 형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밥왕이 다여서 그때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한테 맛있게 낼 수 있는 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셰프님이 배웠던 그 업장의 셰프님이 처음 저런 방식을 고안해서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더 손님들이 따뜻하게 또 맛있게, 그리고 재료를 온전하게 먹을 수 있는 온도로 내기 위해서 고안하는 방법이 저렇게 좀 늘어내는 방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이걸 들으면서 역시 요리는 손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맛있게 먹을까라는 셰프들의 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니기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니기리는 완도에서 온 참돔이라고 했는데,
참돔 자체는 조금 아쉬웠어요. 씹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목 뒤로 살짝 넘길 때 쓴맛 같은 게 약간 나더라고요. 샤리 같은 경우에는 꼬들한 식감이나 풀림도 되게 좋고 간도 이렇게 모난 거 없이 육각형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션이 꽤나 커요. 저는 이제 다른 분의 포스팅을 볼 때 저렇게 하면 너무 양이 적지 않나? 저걸로 배가 안 부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걱정 안 할 정도로 포션은 꽤 컸습니다. 방어는 조금 아쉬웠어요. 좀 비린 그 수족관의 맛이 좀 났긴 했거든요. 직계를 해서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계가 이 생선이 가지고 있는 피맛을 좀 감추고 감칠맛을 높이면서 수분을 빼서 식감을 좀 살리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식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기름기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금태입니다. 제주산. 이게 어떻게 맛있냐면 입에 넣을 때부터 넘기는 그 끝에 피니시까지 다 고소하고 단맛이 돌았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또 목구멍으로 뒤에 넘기는데 은은하게 달달하고 맛있고 되게 좋았어요. 역대급으로 맛있게 먹은 금태 니길이었습니다. 추가하려고 했는데 준비된 분량이 거기까지밖에 없다고 해서 못 먹었어요. 다음은 이제 통영산 전갱이입니다. 전갱이는 심해가 세게 되지 않고 위에 올린 약구미랑 맛도 되게 조화로웠어요. 또 기름기도 괜찮고 꽤나 맛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자연산 전갱이랑 양식 전갱이를 구분할 정도로 미각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 제가 예전부터 궁금해했던 전갱이를 처음 어떻게 이렇게 먹게 됐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때 셰프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기원을 알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거 워낙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라서 알기가 어렵다,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어 옛날부터 먹었는데 고등어를 언제부터 그렇게 구워 먹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갱이도 그런 이유로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좀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누군지 찾아서 내 마음대로 상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날아갔어요.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미입니다. 아까미는 빛깔도 참 이쁘고 씹고 나서 목 뒤로 넘길 때까지 아주 기분 좋은 감칠맛까지 돌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그렇지만 첫 점에 먹었던 참돔하고 두 번째 방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스가 끝까지 다 좋았어요. 저는 보통 이런 경우를 트름을 해도 좋은 향이 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날 니기리도 이날 식사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중뱃살부터는 샤리 온도가 조금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타에서도 온도를 신경 쓰듯이 샤리 온도 또한 좀 확실히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기름기가 많고 심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는 온도를 좀 높이고 샤리 온도를 좀 높이고 또 비린 맛이 앞서서 심해를 해야 되는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샤리 온도를 좀 낮추고 페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온도를 한다고 했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틀릴 수 있는데 아무튼 샤리의 온도에 좀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제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셰프님이 민어를 쓰신대요. 치마미에서. 근데 보통 6월부터 민어를 쓰는데 요즘에는 한 3, 4월만 돼도 기름이 찰 만큼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제철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사들도 공부 엄청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계절감을 느끼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계절을 전에 나오거나 그 계절 후에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손님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거 안 나와요? 이때 철인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보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바라오 토로는 입에서 녹아내립니다. 막 사라져요. 입에 넣자마자. 그리고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와인킹이라는 유튜브를 한 3, 4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향만 맡아도 살짝 맛만 봐도 어디 와인인지 어느 빈티지인지 어느 지역 와인인지 딱딱 찾아내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저도 그런 좀 미각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그 영상 보고 좀 느꼈어요. 참치 딱 먹으면 이거 어디서 잡은 거고 또 어느 방식으로 잡은 거고 얼마나 숙성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약간 명작 보면 명작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모나리자를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그 모나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또 좋게 볼 수 있잖아요. 저야 눈썹 없는 여자구나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그런 약간 미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치 아직 하고 계시니까 기억나는 걸 얘기하면
그 해외에서는 참치를 그렇게 이렇게 날로 잘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잘 먹지 않는데요. 먹어도 생식은 안 하고 스테이크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스테이크가 아무래도 생선보다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먹기 위한 어획이 아니라 약간 레저 스포츠처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 사람들이 참치의 가치를 모르고 먹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저는 대항해 시대 2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원주민들이 막 돌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척자들이 가가지고 뭘로 놀고 있나 보면은 반짝반짝 하는 게 뭐 보석이고 막 금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가치를 알면 정말 맛있게 먹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참치를 맛있게 먹는 그 곳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방열하는 거 아니면 손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맛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참치를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좀 아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참치가 왜 한국으로 회유하지 않나라는 슬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대합입니다. 이게 강화도산 대합이래요. 셰프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대합이 좀 전통적인 재료니까 대합을 쓰고 싶어가지고 좀 대합이 유명하다라는 곳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대요. 왜냐면 이렇게 좀 조개가 유명한 곳, 그러니까 뻘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유명해져서 관광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캐고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져서 니기리에 쓸 만큼 자라기 전에 그냥 다 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쓸만한 그 대합이 없었는데 이제 강화도에 좀 쓸만한 대합이 있다고 해서 봤더니 되게 좋은 대합이어서 강화도 대합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합 맛있어요. 이게 어디서 들었는데 손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사양길을 걷는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 늘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모래만 좀 안 씹히고 간만 좀 적당하게 되고 너무 익지만 않으면, 너무 조건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만 되면 정말 맛있게 먹는 재료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쥐치입니다. 쥐치를 이제 내장하고 섞어가지고 밥 위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한테 쥐치는 제가 자주 가는 송도의 제이스시가 디폴트예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제 입에 약간 백인 거예요. 그래서 쥐치가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가 제이스시보다 맛있느냐 제이스시보다 맛이 없느냐,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제이스시보다 맛이 조금 부족하냐, 딱 그러네. 아무튼 제이스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제 입맛에는 그냥 제이스시 쥐치가 그냥 존엄인 것 같아요. 그냥 깡패야. 진짜 맛있어. 이때 그 계절감, 제철 음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더 했는데, 그 일본에서 참치를 먹는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 참치 이런 거 찾는 것 중에 오키나와 참치를 먹으면 계절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참치 먹는 것 중에 그 오오마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제철이니까 오오마산 참치를 맛있게 먹으면 그 계절이 겨울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오키나와산 참치를 손님들이 먹게 되면 여름이 왔다라고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걸 되게 잘한대요. 제철 음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음식으로 계절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아무래도 영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각 계절마다 맛있는 재료가 있고 또 그것을 내는 셰프들의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영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하고 나니까 여름에도 와야 되나? 돈 못 모으겠는데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우니 김밥입니다. 왜 김밥이라고 했냐면 저렇게 한 줄을 크게 말아주신 거예요. 저게 그 슌지라고 요 계열의 같은 분이죠. 같은 계열의 뭐 선배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렇게 내시는 형태인데, 처음에는 제가 우니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만약 그냥 한 점으로 나왔으면 그냥 다른 거 달라고 할까, 아니면 어차피 첫 업장이고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냥 먹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김밥으로 말아주시니까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시는 걸 계속 봤어요. 처음에는 한 개만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한 줄, 다음 두 줄, 세 줄 막 이렇게 올리다가 결국엔 한 판을 다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셰프님도 농담 삼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다 올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 판을 다 올리는 우니 김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니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니를 싫어하는 이유가 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맛을 몰라서 잘 안 먹는 거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맛을 모르는 걸 먹느니 맛을 아는 거를 여러 점 먹는 게 좋다는 생각이 제 지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니를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오면 먹어야죠. 아시죠?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동네 이자카야 같은 데 보면 우니 나오는 거 조그만 거 한 판에 3만원인가 35,000원인가 해요. 근데 저거 한 판이 얼마겠어? 그러니까 먹어야지. 자본주의의 맛인데 저거 먹어야지. 김밥으로 저걸 말았다고 생각하면 이자카야에서 파는 거는 한두 개면 꽉 찰걸요? 한두 개는 오반가? 두세 개? 아무튼. 그래서 한 판을 그득 말아놓은 우니 김밥을 먹었어요. 막 우니를 써는데 많은데 옆에 막 삐져나와. 삐져나오는 거는 그 옆에 단골 손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니를 제가 아무리 안 좋아해도 이거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꽝도 없고 되게 맛있었어요. 밥보다 우니가 더 많은 정도의 김말이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진짜 돈의 맛. 돈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색깔도 얼마나 이쁜지 아주. 이게 사람이 간사해. 아무리 내가 싫어해도 저렇게 나오면 먹을 수밖에 없는. 저거를 이렇게 말아서 써시는데 손님들 8명이 다 예의주시 돼 있어. 원래 이렇게 각자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막 그날 되게 비싼 와인 가져오신, 샴페인 가져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저쪽에 생일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우니김밥 할 때는 모두가 8명이 다 집중했어요. 저도 보고.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장어는 덕적도 장어인데 강한 기억이 없는 걸 보면은 적당히 잘 먹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맛있었으니까. 또 앞에 바로 그런 우니김밥이 나오는데 약간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니김밥이 나왔으니까 후토마키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후토마키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 보면 후토마키가 나오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또 근본 업장의 후토마키니까 좀 다른 업장에 가면 5만 가지 짜투리 다 넣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통으로 만든 후토마키를 먹어보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우니김밥이 나오니까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후토마키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이게 관서지방인가? 거기에서 약간 기원의 의미,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즐기는 의미로 먹었던 막기의 형태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 말고 셰프님도 선배님한테 들은 건데 다른 이유가 하나 있대요. 이것도 진짜 썰이겠죠? 초밥이 원래 남성의 음식이었대요. 여자분들은 잘 못 드시고. 그래서 기회가 없는데 여느 때처럼 이제 손님이 큰 요정 같은 데서 식사를 마치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줄 음식을 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때 그때 만들어준 음식이 후토마키였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물이 새우, 장어, 오이, 계란, 박꼬지, 표고 다 익혀서 나오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짜투리 장어를 다졌다라든가 아니면 익은 재료, 익힌 재료. 왜냐면 이거 들고 가다 보면 옛날에 냉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익혀서 나오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짜투리 재료가 들어가는 거는 정통의 후토마키라고는 할 수 없고 딱 저 정도 들어가는 게 근본의 정통의 후토마키인 거죠. 역시 음식은 좀 그런 유래를 들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토마키 먹고 그다음에 이제 교구 먹고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나온 딸기까지 먹고 맛있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정대 식사 가격이 싼 음식이 아니잖아요. 30만 원이니까 가격대를 보더라도 꽤나 탑급에 올라가는 식사의 가격인데 전혀 아깝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진짜 진심 펀치 맞은 느낌이었어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 그래서 바로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3월 예약을 잡은 건 아니고 다음 4월 예약을 잡아놨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그냥 가세요. 오히려 그냥 기회를 만들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 다음 예약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녹음하니까 38분 정도 되는데 중간에 헛소리 한 거 지우고 그러면 한 30분 넘는 또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빨리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